지금 벡터에 관한 연산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죠? 벡터는 스칼라보다 조금, 더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렵죠. 근데 제가 그 블랙보드에 보니까, 질문이 올라온 거 보니까, 스칼라를 그냥 하나의 벡터로 보면 안 되냐. 한 방향이 정의된, 벡터로 보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여러분 질문 봤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질문 봤어요? 여기 보면 질문에 전작이야. 토론실에 자,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조현호 씨 오늘 왔어요? 오늘 앞에 항상 앉아있더니 오늘은 안 왔네. 여러분 그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밑에 여러분 서로 토론해 보겠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9일 전에. 근데 아무도 토론 안 했어요. 여러분 토론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이거를 제가 답을 얘기 되겠지만 내적은 왜 스칼라로 정의하고 외적은 왜 벡터력으로 정의하는지 잘 모르겠다. 두 번째 질문은 벡터와 스칼라의 개념에서 벡터는 방향과 크기, 스칼라는 크기만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안 와가지고 지금 질문. 근데 스칼라의 예를 온도, 농도, 부피, 면적도 내시려 했는데 사실 이거는 방향성이 일정하다 뿐이지 방향을 가지는 값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향성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지 않는다. 왜 하나는 스칼라와 하나는 벡터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면적은 스칼라량이기 때문이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스칼라의 예로 온도나 농도나 이런 예들은 사실은 어느 위치에서의 어떤 값입니다. 값인데 우리가 방향이라고 그랬을 때는 메타로 표현되는 공간에서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벡터로 정의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공간에서의 어느 방향이라는 물리적인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광의로 따지면 1차원에서의 하나의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실제 공간에서의 XY치는 아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 보니까 어떤 특성에 관계되는 공간을 방향을 얘기한다 그러면 온도는 온도 축에 관한 무슨 값이고 농도 축에 관한 값이라 그러면 스페이스에 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벡터는 아니지만 어떤 온도에 관한 스페이스 이런 일반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거는 좀 다르게 일단 함수에 대한 어떤 공간 대신에 서로 수직한 공간에 대해서 수직한 거 XYG는 서로 수직하죠. 그죠? 근데 함수란 거는 서로 수직한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걔를 곱을 해서 내적을 취했더니 걔가 0이 되더라. 그럼 수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간의 이외의 값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현재 전자기학에서는 그냥 값으로 받아들이고 1차원의 어떤 값이라 생각하기보다는 값을 받아들이고 이 스칼라의 예시 하나는 XY치에 대해서 X 성분을 얘기했을 때는 X 성분은 스칼라죠. 그죠? X 성분은 스칼라죠. 뭐냐면 X 성분은 그냥 보는 것처럼 R 벡터가 X의 AX 더하기 Y의 AY 더하기 G의 AG다. 그럼 얘도 스칼라죠. 그죠? 이럴 때는
X, Y, G에 대한 스페이스에 관한 정보입니다. 스페이스에 관한 정보. 그죠? 근데 온도를 만약에 벡터로 표현한다 그러면 T에 무슨 T라는 무슨 이거를 해겠죠. 정의한다 그러면. 이게 온도에 대한 어떤 온도 벡터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그죠? 아까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요 단위 벡터 정의 자체가 공간에 대한 건 아니죠. 그죠? 아니니까 현재 우리 다룬 대상에서는 그냥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독립된 걸로 우리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우리가 여기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 함수 공간이 있거든요. 함수 공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x에 ax, y ay, g ag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fx에 f1x, f2x, f3x 하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거를 일반적인 fx로 해서 함수 공간에서 일반적인 함수를 기저로 한 이것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 함수를 표현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할 때 벡터 이거는 함수 공간입니다. 함수 공간일 때고 이때는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는 이게 ax, ay 내적을 취하면 0이고 a, y, ag는 0이고 ag, ax는 0이다. 이런 것처럼 인테그랄의 f1x에 f2x 해는 dx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f1 x의 제곱 dx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ax 내적은 1 일단 비슷하게 어떤 공간에 대한 내적과 어떤 이걸 오소노멜리티 그러거든요. 오소노멜리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소곤을 하면서 노멀리제이션 돼 있는 그를 하는 것처럼 함수 공간에서도 이런 그 수직이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1이고 노멀라이즈 돼 있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보면 위치별 온도다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현재 다룬 대상이 아닙니다. 다룬 대상이 아니니까 요거는 지금 질문에서는 여기서는 그냥 1차원의 하나로 보기에는 공간에 대한 유니트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칼라로 잡는다 라고 받아들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왜 첫 번째 내적은 왜 스칼라로 정의하고 외적은 벡터를 정의하느냐 하면 전자기학에서 지금 외적 같은 경우는 3차원에서 두 벡터를 이제 곱을 해서 새로운 다른 방향 하나 만들어내기 필요 용이하죠, 그죠? 용이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다루는 전자기학에서는 E 필드, H 필드, 그 다음 여기에 S 필드 그래서 EH 오른손으로 EH를 해서 진행하는 이 방향으로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그런 용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적의 개념 자체가 실제 쓰이는 물리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벡터를 표현한 것이 더 용이하고 내적은 원래 A 벡터에 B 벡터 내적을 취한 것은 A와 B가 있으면 A 벡터, B 벡터의 크기가 A 크기, B 크기, 코사인 세타니까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세타가 되어 있으면 요 성분이죠, 그죠? 요 성분 A 코사인 세타하고 크기 B니까 요 같은 성분에 요 곱을 한 거죠. 어느 한 방향에 방향으로 네트 기호도를 곱을 한 게 바로 내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한 방향의 스칼라량으로 정의되는 게 보다 유용하기 때문에 스칼라로 정의한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은 좀 말이 좀 비밀코긴 하죠, 그죠? 코긴 한데 쉽게 말해서 지금 전자기학에서 다룬 대상과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마 알 것 같습니다. 벡터 연산 가운데, A 벡터에다가, B 벡터 곱하기 C 벡터는, 이거는, B를 앞으로 돌리고, C를 또 앞으로 하고, A를 돌리는 사이클릭이라 그럽니다, 이게. 사이클릭을 해서, 우리가 1, 2, 3 있으면 1, 2, 2, 3, 1, 3. 이게 보통 사이클릭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라 생각하면 요거는 B를 밖으로 빼고 C를 하고 A. 그 다음 C를 밖으로 빼고 A를 하고 곱하기 B. 얘가 다 부호 같습니다. 같고, 여러분 이 비슷한 얘가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크로네크 1, 2, 3 이런 거 본 적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요거를 표현을 할 때 A 벡터, B 벡터 곱하기 C 요거를 어떻게 또 수학 계산할 때는 요게 이제 공합 수학에서 AX에 BX에 CX에 BX에 잘못했다. AX에 AY에 AG에 BX에 BY에 BG에 CX에 CY에 CG 요게 계산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분이 주어졌을 때 얘가 1,1,1, 2,2,2, 3,3,3 이랬을 때 이 값을 여기 넣고 이 행렬식은 여러분 계산하는 거 알죠, 여러분? 그죠? 이게 이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그리고 그 다음에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가 있어서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라 그래서 A 벡터 4적이 아니라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C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앞에 거부터 뒤에 거 4적 A 벡터에 C 벡터에 B 벡터 마이너스에 앞에 거 뒤에 2개 C 벡터에 A 벡터에 B 벡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건 여러분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여기서 B 벡터 곱하기 C를 여러분 계산해보면 요거하고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공업수학 시간에도 여러분 아마 배웠을 것 같습니다.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가급적 이런 것들은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런 특징은 되도록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이제 보면 여러분 코사인 세타 이거를 오일러 정리에 따르면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어떻게 표현해요? 2분의 2의 i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 세타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요? 2i분의 2의 i 세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세타 이래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예전에 독일에 있을 때 그쪽에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된 거하고 이런 코사인 세타하고 이게 나름대로 외우고 있지 않으면 혹은 배우지 않으셨으면 얘 코사인 세타가 코스로 표현된 걸로 표현된다는 거를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 잘 모르죠, 여러분. 그죠? 모르는데 이게 오일러 공식 따르면 그냥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외웠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지나가다가 열심히 복잡한 식을 잘 풀어서 끄집어내더라고요. 그 친구가 끄집어내는데 열심히 계산했는데 마지막에 어디서 막혔냐면 이렇게 나와요. 코스 세타. 그래서 코스 세타고 옆에 복잡한 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를 어떻게 적분하지? 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적분했었는데 이게 코사인 세타하고 복소수 막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려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막 고민하고 있길래 이거는 이래 되니까 이거 그냥 넣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쫙 다 풀려버린 거예요. 든 생각이 저는 그때 단순 암기식으로 물론 이제 원리는 알지만
단순한 암기식으로 외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몇 개 여러분들랑 옆에 같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어떤 문제를 풀어보냐면 A 벡터가 몇 가지 예제 문제 풀겠습니다. A 벡터가 3배의 AX 더하기 4배 AY 더하기 AG, 그 다음 B가 2배 AY 마이너스 5배 AG가 있다. 그때 A와 B 사이에 각 세타를 구하라. 자, 세타를 구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풀고 지나가는 거 보면, 여기 두 개 벡터가 있으면, 이 각이, 있을 때, 우리가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으면, 얘 크기에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다. 이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는 크기 곱의 A하고 B의 내적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크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벡터의 크기니까 루트에 3, 3은 9, 4, 4, 16, 1이니까 합치면 25, 26이죠. 26이고 얘는 2, 4, 5, 25, 29죠. 그 다음 내적을 취하면 얘를 성분끼리 곱을 하면 되죠. 3, 2, 6, 4, 5, 마이너스 20, 잘못했다 그죠? y니까 4, 2, 8, 1, 5, 마이너스 5죠. 3이죠. 3이 되니까 요거는,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세타는, 코사인 인버스의 루트 26분의 루트 29분의 3.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 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벡터 원래 정의에서 기하학적으로 정의됐죠. 그죠? 기하학적으로 정의됐는데, 얘를 이제 계산할 때는 성분으로 계산하면 편리하거든요. 그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면 대수적으로 계산한 거하고 기하학적으로 계산한 거하고 서로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게 가끔 우리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예제 문제를 보면 P1이 좌표인데 1, 2, 마이너스 3이고 P2가 마이너스 4, 0,5입니다. 이게 이제 예제 1.7입니다. 교재에서는 22페이지입니다. 교대에 있을 때, 첫 번째가,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P1과 P2 사이의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가, 이거를, 라인 P1과 P2를 연결하는 벡터 이퀘이션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가, 이 P1과 P2 사이하고, 그 다음에, P3, 7, 마이너스 1, 2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 shortest distance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점 사이에, 우리 벡터에서 앞으로 공간의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에 거리,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쿨럼 법칙 나중에, 쿨럼 법칙 할 때, 전기장이, 에 의한 힘을 얘기할 때, Q1이 P1에 있고, Q2가 P2에 있다. 요 사이에 작용하는 쿨럼 힘은 어떻게 되느냐. 거리의 제곱을 반비례하고, 그 두 점을 이은 벡터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의의 위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거리를 구하는 것은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 요거는 벡터 이퀘이션이잖아요. 그죠? 벡터 이퀘이션이면 얘는 전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가를 기술하는 거죠. 기술하는데 P1과 P2를 연결하는 선이죠. 점 두 개를 꽂혀있다 꽂아가지고 한쪽은 P1, 한쪽은 P2. P1과 P2가 있으면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거리인데 요 전체 마이너스 뭐한 데서 플러스 뭐한 데 쫙 진행하는 여기서의 요거를 기준하는 이퀘이션을 구하라는 문제고, 세 번째는 이 P1과 P2 사이에 있으면
이 P1, P2 사이 이 점은 요 바깥 점은 여기서 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거리가 D가 어떻게 shortest distance니까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이걸 한번 또 여러분 이때는 옆에 친구와 같이 계산해 볼래요 한번. 디스턴스 P1, P2라는 얘기는 여기서 O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P1 그 다음에 P2 이렇게 돼 있고 이 P1, P2를 연결하는 요 선분 있죠. 요게 P1, P2는 OP2 마이너스 OP2 마이너스 OP1 OP2 마이너스 OP1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뺐을 때 이런 보는 것처럼 여기서 마이너스 4에서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8 이래 되니까 이 크기는 요 절대값이니까 루트에 25 더하기 4 더하기 64 이래 되겠죠. 그죠? 길이가 되고 길이는 그래서 앞으로 둘 사이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디스턴스 벡터 따라해봐. 디스턴스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디스턴스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벡터 사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뭘 했었습니까? 외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외적을 쓰는 한 예거든요. 한번 보면 여기서 P1, P2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P1과 P2를 연결하는 이 벡터 이퀘이션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해보면 연결한 식은 요거를 이제 어떤 위에 P점이라 봤을 때 여기에 벡터를 RP라고 좀 생각합니다. RP로 생각하면 이 RP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RP1, P1으로부터 해서 P1을 해서 요 위치 선을 나타내는 요 벡터 이퀘이션은 RP1에서 P2 마이너스 RP1 요게 디스턴스 벡터죠. 그죠? 요 사이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수 람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벡터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가 0이면 P1을 가리키고 1이면 P2를 가리키고 0과 1 사이 여기를 가리키죠. 그래서 람다가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변하고 1보다 크면 입수를 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죠. 전체 직선은 전체를 표현하는 것은 람다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합한 것이 바로 그 벡터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P1이 1, 2, 마이너스 3이고 람다에 대해서 요 아까 빼준 거 있죠. P1에서 P2에 빼준 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8을 생각해보면 벡터 이퀘이션을 구하라 그러면 1, 마이너스 5 람다 2,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3 더하기 8 람다 얘가 이제 RP가 되고 얘가 람다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람다가 0과 1 사이에서는 요게 P1과 P2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 P1 바깥 쪽이고 플러스일 때는 P2 바깥쪽입니다. 전체 직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람다는 변수다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지. 여기에 성분이면 그냥 빼면 되는데 직선이다 그러면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전체를 다 기술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기술해야 되니까 이런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각을 구하는 건데, 거리를 구하는 건데, 요 바깥에 P3가 있거든요. 요 P3가 있는데, 보면, P1과 P2가 있는데, P3가, 여기에 P3가 있습니다. P3가 있으면, 보면, 여기하고 거리는, 여기를 연결했을 때, P1부터 연결했을 때, 자, 연결해보면, 요 사이 거리는, 요 P3하고 요 사이 거리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요 직선과 이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P3에서까지 거리가 수직으로 내려야겠죠. 수직으로 내려야 되니까 얘를 수직으로 내린 값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거리가 D다. D다 그러면 요 D는 보니까 요 세타로 표현해서 D는 P1과 P3의 길이에 대해서 사인 세타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세타면 여기 세타라 그러면 P1과 P3 이렇게 된 몸에다가 사인 세타를 보면 거리 D잖아요. 그죠? 여기 D를 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D는 요거 자리죠? P1, P3 사인 세타니까 여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P1, P3 P1, P2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P1하고 P3의 벡터 곱하기 P1하고 P2의 벡터에 나누기 P1과 P2의 크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P1, P3, P1, P2 이걸 매듭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크기 곱하기 요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사인 세타니까 거기서 사인 세타에다가 이제 P1, P2는 약분되니까 P1, P3는 요 같죠? 그죠? 그럼 결국 아까 전에 문제는 내적을 구해서 사이각을 구하는 거 했었는데 거리를 구하는 걸 해보니까 외적을 취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아예 크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P1, P2는 P1, P3는 여러분 생각 P1, P3는 이제 빼면 되죠. P1, P3는 P3가 여기서 아까 7, 1, 2거든요. 7, 1, 2. 7, 1, 2가 P3고 마이너스에 P1이 1, 2, 3이고 P1, P2는 아까 했던 마이너스 4, 0, 5에서 마이너스에 1, 2, 3이죠. 위에는 6,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고 밑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1, 외적을 취하면 보면 이제 외적을 취하면 이걸 그렇게 써주면 되죠. AX, AY, AGS고 P1, P3 6, 마이너스 3, 5 그 다음에 P1, P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8 했는 게 요게 바로 P1, P3 벡터 곱하기 P1, P2의 벡터입니다. 그래 되니까 이거는 AX에 하면서 마이너스 24 플러스 요거 요러니까 38, 24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AY에 요거니까 6, 8에 48 5, 25 요래니까 그죠? 플러스 AG에 요거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이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14 AX 마이너스 73 AY 마이너스 27 AG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크기 하면 14의 제곱, 73의 제곱, 27의 제곱에다가 루트 그죠? 다음에다가 루트에다가 나누기 P1, P2의 크기니까 P1, P2의 크기는 요거의 제곱 아까 그죠? P1, P2의 제곱 P1, P2를 아까 요거죠, 그죠? 길이. P2가 됐지. 25, 4, 요거의 제곱. 나눠주면 요 값이, 바로 그냥 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옆에서는 벡터의 외적을 써서 손쉽게 계산하는 예를 제가 지금 보여줬죠. 앞에서는, 내적에 취하는 값을 요 내적, 이너 프로덕트에 이용해서 쓰는 법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이제 벡터에 관한 연산 문제가 있거든요. 매틀랩을 쓴 게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 다음 실행을 시켜봅니다. 이게 1.1에 1했는데 이게 매틀랩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그냥 매틀랩을 깔아 써도 되고
깔아서 이게 아마 그 FTP에 있을 겁니다. 아마 학교 안에 깔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깔아봅니다. 뭐냐면 VA 벡터를 주어지고 VB 벡터를 주어져서 얘가 각각 0, 0,0이고 그 다음에 B가 0, 0,B입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값을 넣어가지고 값을 넣어서 이제 A 벡터를 이제 넣는데 얘를 X, A, Y, A, G, A 이런 값을 넣고 B를 이제 X, B, Y, B, G, B를 넣어서 각각 이제 여기에 대해서 크기, A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그 다음에 단위 벡터, 유니트 벡터를 구하라. U의 A, 단위 벡터를 구하라. 그리고 B의 단위 벡터를 구하라. 그리고 A 벡터와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를 더하라. 그 다음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 차이를 구하라. 그 다음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그 다음 A 벡터하고 B 벡터의 외적을 구하라. 요게 이제 손으로 풀면 되는데 컴퓨터에서 매틀랩으로 이 벡터 성분을 입력을 받아서 얘도 입력을 받아서 두 개의 벡터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서 크기를 구하고 그다음 유니트 벡터 구하고 더하고 빼고 내적차와 곱을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매트를 깔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함수가 힌트만 주면 여기서는 요거는 노음의 A 이런 함수를 노음을 쓰면 되고 얘 유니트 벡터는 A 벡터 크기 분의 A 벡터니까 얘는 A 벡터의 노음 A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 요 B 벡터도 노음 B에서 B 벡터 하면 되고 얘는 그냥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해주면 되고 얘도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해주면 되고 이 내적은 도트입니다. 도트 A 벡터에 콤마 B 벡터 해주면 되고 밑에 A 벡터 곱하기 B는 크로스에 A 벡터 곱하기 B 벡터 A 벡터 콤마 B 벡터 A 벡터 콤마 B 벡터 하게 되면 도트 크로스 빼기 더하기 노음 A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매틀랩에 대해서 짜면 계산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해서 다음 올려두도록 합니다. 컴퓨터로. 컴퓨터는 여러분 그 매틀랩이 좀 어려우면 그 매틀랩 말고 좀 가벼운 옥타브라고 있습니다. 옥타브라고 있는데 옥타브 여러분 이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이게 옥타브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옥타브로 들어봤어요? 옥타브라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옥타브라는 걸 제가 보여줄게요. 옥타브 제가 보면 근우 옥타브 있거든요. 보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여기 보면 다운로드 해서 윈도우용으로 해서 제가 옥타브 인스톨러 해볼게요. 한번 인스톨러 해서 다운받고 18분 남았네. 자, 이렇게 일단은 여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 써봐요.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의 제곱 더하기 A 벡터 곱하기 B 벡터의 절대값 제곱 얘는 AB의 제곱이다. 이런 게 있다 치면 show that 윤태원 교수님 별명이 show that이죠, 여러분. 윤태원 교수님 몰라요? 아, 몰라요? 우리 과에 윤태원 교수님 별명이 show that이거든요. 두 번째 별명이 있는데 prove that이래요. 여러분이 그 윤태원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시험 문제가 다 show that, prove that이라서
자,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럼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죠, 이런 거는. 기하학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배수적으로 생각해서 성분을 바꿔 생각하거나. 얘는 기하학적으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배수적으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대수적으로요? 왠지 기하학적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죠. 대수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다 성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넣어야 되는데, 성분 다 넣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보면, A, 증명이 별로 없죠? 내부, 내적하면, 크기, 코사인 세타. 얘는 크기, 사인 세타인데, 절대값 붙이겠으니까, 얘는 뭐, 방향도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크기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크기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합치면 1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크게 나오죠. 다음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X하고 AY 곱하기 AG에 분의 AY에 곱하기 AG. 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X 방향의 유니트 벡터는 요거 분의 AX에 AY 곱하기 AG 분의 AY 곱하기 AG. 요거로 표현된다. 라는 거거든요. 보면, 지금 그냥 유니트 벡터 할 때 얘는 얼마인가요? 얘는 얼마인가요? 1이죠. 그래서 1이고, AY, AG는 뭡니까? Y하고 G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오른손을 쓰면, XYG 할 때, X, Y, G를 해보면, 이게 AX, AY, AG가 돼버리면, AY하고 AY하고 AG는 그려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AX가 되죠. 얘는 그냥 AX가 됩니다. 얘는 1이니까, 그냥 뭐, 증명이 됐죠, 그죠? 그냥 별로 그냥 생각할 것 없이 이래 증명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 좌표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좌표계에 관한 문제인데 페이지 37쪽 이제 2.4입니다. P점이 마이너스 2,2,3이 되어 있고 A 벡터 A가 이제 Y의 AX 더하기 X 플러스 G의 AY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P하고 A 벡터를 지금 좌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좌표계가 지금 무슨 좌표계입니까, 얘가? 동영상 봤죠, 여러분? 지난번 거. 그죠? 얘는 무슨 좌표계입니까? XYZ 좌표계죠. 칼티슨 좌표계. 그죠? 얘는 XYZ 좌표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P하고 A를 첫 번째가, 얘를 이제, 각각, 실린드리컬 좌표계하고, 그 다음에 스피리컬 좌표계로 표현하라. 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얘를 P를 로, 파이, G로 표현하는 얘기고 또 반대로 스피리컬은 R, 세타,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죠. 이게 실린드리컬 표현하고 스피리컬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P점은 마이너스 2, 6, 3을 로, 파이, G로 구해야 되는구나. 얘를 스피리컬 좌표계 한다면 R, 세타, 파이 하는구나 라는 알겠죠. 그래서 A 벡터는 어떻게 되고 A 벡터는 어떻게 되는지 요걸로 변화라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P점은 공간에서 마이너스 2,6,3이죠. 그죠? A 벡터는 위치에 대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벡터죠. 그럼 이 A 벡터는 지금 얘기하는 게 P하고 A를 지금 변환하라 그랬을 때 일반적인 A를 변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P점에서의 A 벡터. 그죠? 왜냐면 우리가 공간에서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P점을 갖죠. 그죠? P점에서 A 벡터가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PA는 X하고 Y하고 G 값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 P점이 마이너스 2,6,3일 때 여기서 얘를 실린더리컬과 스피럴 코디네이트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위치됐을 때 X, Y, G입니다. X, Y, G인데 마이너스 2, 일단 그릴 때는 정확히 그리기 좋겠죠? 마이너스 2, 1, 2 그 다음에 6, Y가 6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그리고 플러스 3 1, 2, 3 여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2,6,3이죠. 이게 P점이죠. 그죠? 여기다 있고 실린더리컬 좌표기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X축을 중심으로 해서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요 P점을 정사형으로 내립니다. 뭐냐면 여기서 요 G축을 중심으로 해서 실린더리컬 좌표기라는 거는 요렇게 표현했죠. 로 벡터인 거죠. 그죠? 로 벡터인데 여기서 이제 이 로는 기본적으로 정사형을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P'이라 보면 마이너스 2,6,0으로 하고 이 각이 파이인 거죠. 그죠? 이게 파이니까 여기서 보면 AX 방향하고 각을 하게 되면 요거하고 내적을 취해서 크기로 나눠주면 각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적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코사인 파이는 1,0,0 하고 내적을 취할 때 마이너스 2,6,0을 해주고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마이너스 2 루트 4 더하기 6, 36, 40 요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루트 40분의 1 마이너스 2 이래 되죠. 그죠? 1, 0, 0 그럼 여기서 이제 요게 파이가 각이 나오는데 여기 90도보다 크죠? 그죠? 그럼 뭐를 90도 큰 거를 이제 계산 안 할게요. 여기 파이 제로를 90도보다 크고 파이 제로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구나 라는 거 아는 상태에서 P점은 보면 얘는 로 파이 G니까 로는 이거의 크기죠. 그죠? 크기니까 결국 뭐냐면 로 파이 G는 실린더리컬 좌표에 표현했을 때는 루트 40 파이는 파이 제로 G는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파이 제로는 얘를 인버스 코사인 인버스 하게 되면 나오는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6,3은 루트 40의 길이 파이 제로의 G3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 R 세타 파이를 표현하게 되면 여기 R 세타 파이는 원점에서 그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원점에서 그려줘서 이렇게 여기서 R이 되겠죠. R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이 R은 크기 얼마가 돼요? R은 루트에 4 더하기 636 더하기 339니까 루트 49죠. 얘는 7 이렇게 되죠. 그 다음 R 세타 파이니까 세타는 뭡니까? 요거죠. 그죠? R 세타 파이니까 요 세타는 요겁니다. 파이는 어떻습니까? 파이는 아까 실린드리컬 좌표기와 같아요? 틀려요? 같죠? 왜냐하면 얘를 X 평면사를 정선에 내려서 O 벡터하고 얘하고 사이 각이니까 파이는 파이제로 같습니다. 세타가 문제인데 세타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제로는 세타 제로로 할게요. 세타 제로는 얘는 G 방향이니까 0,1하고 내적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6,3 요 벡터에다가 이 각에다가 크기 루트 2 다음 49니까 7이죠. 7이니까 얘는 7분의 0, 0,
3 이래 되겠죠. 세타 제로 나겠죠. 그래 결국 뭐냐면 얘는 R 세타 파이는 7, 파이 제로에 세타 제로에 R 세타 파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요 파이 제로는 이 값을 만족하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 값이고, 세타 제로는 요 값을 만족하는데, 세타 제로는 그냥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값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요 첫 번째 이 값을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표현하는 게 로, 파이, g 좌표계로 표현되는 거고, 얘는 r, 세타, 파이 값을 표현된 거거든요. 자, 이걸 계산한 거 보니까 벡터 내적을 굉장히 적절히 사용했죠. 그죠? 적절히 사용했고, 다음에 이제 P점에서 이제 evaluate at A 나오는데, 보면 P점에서의 A 벡터거든요. 근데 A 벡터를 가만히 보면 위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위치마다 y, x, g, x, y, g 어떤 P점에서 위치마다 A 벡터 다 달라집니다. 그죠? 다 달라지니까 결국 지금 이 A 벡터를 칼티선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x, y, g를 표현할 때는 얘가 위치마다 바뀌는 거 다 표현이 돼 있죠, 지금. 그죠? 다 돼 있는데 실린드리컬하고 스피리컬하고 표현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실린드리컬하고 스피리컬은 이 P 위치마다 다 다르죠. 유니티 벡터가 다 다르죠. 어디에 다르냐면 유니티 벡터가 R 세타 파일 때는 여기 이 P점에서는 여기가 AR, 다음 A 세타는 A 세타, 이게 A 세타가 아니고 A 세타는 A 세타, 이게 세타 A 세타, 다음 A 파이는 A 파이. 요 방향이 됩니다. 이 점에서 R이 증가하는 방향 AR,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A 세타,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파이는 안쪽으로,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 얘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얘가 증가하는 저쪽, 안쪽이니까 그림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안쪽, A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로 파이 G 그 실린더 좌표계도 위치마다 여기를 했을 때 A로, A 파이, A G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유니티 벡터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 벡터가 다 달라지니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각 T점에서 유니티 벡터가 정의되겠죠. 그러니까 이 P점에서 유니티 벡터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P점 유니티 벡터를 아는 상태에서 이 바뀐 유니티 벡터로 이 A 벡터를 기술해야 되니까 위치마다 A 벡터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질문이 뭐냐면 얘를 원점을 넣어가지고 하면 똑같이 R세타 파이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R세타 파이는 공간에 대한 거리죠. 공간에 요 A 벡터는 전기장일 때 차원 틀리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요리 표현할 때 우리 A 벡터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A를 로 A, 파이, A, G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를 AX, AY, AG를 요래 바꿀 때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랬었거든요. A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거에 AX, A로에 AY, A로에 AG 지난 시간에 유도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A 파이에 요 똑같이 A 파이에 A 파이 해주고 그다음 여기 AX, AY, AG AX, AY, AG 그 다음 여기는 AG잖아요. 그죠? AG에 AX, AG에 AY, AG에 AG 이래 되거든요. 요게 이제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원래 칼티슨 XYZ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요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A로가 위치가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고, A5도 위치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AG도 위치가 다 다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거를 이제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얘를,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코사인, 얘를 이제, 얘를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0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0 0 0 1에 ax, a, y, a, 0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되는데 h, ag는 1이죠. 그죠? h, ay 0이죠. h, ax 0이죠. 맞죠? 그 다음 a로 ax, 얘가 원래 정의가 뭡니까? h하고 a로, 이게 원래 정의가 뭐죠? 이 사이 각이 얼마죠? 90도인가요? a로 하고 x하고. 아까 실린더를 좌표계 하고, xy 좌표계 하고 이루는 각. 자, a로 하고 ax에 이루는 각. 아까 요게 a로 하고, 요 방향하고 ax로 각이 뭡니까? 파이잖아요. 그죠? 코사인 파이죠. 여기 보니까, 얘는, 그림 보니까 얘는 코사인 파이입니다. 그 다음 a로 하고 ay는, a로 하고 ay는, 요 사이로 각은, 지금 이게 파이니까, 지금 90도를 빼야 되죠. 그죠? ay는. 그죠? 원래 각에서 파이에서 빼기 2분의 파이 해줘야 됩니다. 그죠? 원래 이게 파이면 ay하고 이런 각은 요 90도를 빼야지 ay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각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사인 파이죠. 그죠?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 다음에 a로하고 a로하고 ag는 a로하고 ag는 수직이죠? 그죠? 0.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a파이하고 ax. a파이하고 ax는, 자, a파이는 여기거든요? 파이는 여기서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a로에 대해서 90도 돌린 거죠. 그죠? 그러다니까 a로하고 ax하고 이런 각이 파이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90도 더 돌렸으니까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죠. 그죠? 왜냐하면 a파이하고 ax하고 이런 각은 여기서 보면 a파이하고 ax의 각은 a로가 이런 각에다가 2분의 파이 더했으니까 코사인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파이. 그죠? 마이너스 사인 파이고, a파이하고 ay는 보면 a파이하고 ay는 2분의 파이만큼 더했는데 또 2분의 파이 빼주니까 ay는 2분의 파이 빼주고 또 a파이는 a로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해주고 있으니까 더해준 2분의 파이가 다시 2분의 파이 빼줘서 그대로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죠? 그거 되고 그 다음 g하고 또 내적을 취한 a파이는 내적은 0이 되고 그럼 결국 보면 그게 딱 맞죠? 그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yax 얘가 지금 ax가 얘가 아까 y 값이고 ay가 지금 x 플러스 g 값이고 얘가 0이거든요. 그럼 아까 요거를 코사인 파이 제로, 사인 파이 제로, 마이너스 사인 파이 제로, 코사인 파이 제로 놓고 얘를 곱을 하면 여러분 계산이 딱 나오겠죠. A로는 Y의 코사인 파이 제로 더하기 X 플러스 G의 사인 파이 제로. A의 파이는 마이너스 Y의 사인 파이 제로 더하기 X 플러스 G의 코사인 파이 제로. 그 다음에 H는 똑같이 H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Y
y가 아까 p가 마이너스 2,6,3이니까 y가 6이고 g가 3이고 x가 마이너스니까 결국 요거를 지금 p점을 마이너스 2,6,3이라면 얘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6 코사인 파이 제로 더하기 x 플러스 g 플러스 사인 파이 제로는 요거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의 사인 파이 제로의 x 플러스 g 플러스 1의 코사인 파이 제로 이렇게 되겠죠. ag는 아까 0이었죠. 0 이래 되니까 결국 뭐냐면 a 벡터를 xyz 좌표계에서 표현했을 때는 얘가 a 벡터가 뭐였냐면 yax 더하기 x 플러스 g의 ay였으니까 xy 좌표계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6, 1, 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r 세타 파이 로 파이 g 좌표계에서는 얘가 6 코사인 파이 제로 더하기 사인 파이 제로 이게 로고 a 로고 a 파이는 마이너스 6 사인 파이 제로 플러스 코사인 파이 제로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a 로의 a 파이의 a g거든요. 그죠? 보면 이제 파이 제로가 각이 이제 계산으로 그냥 딱 떨어져 있는 거죠. 아까 그죠? 계산에다가 파이 제로는 아까 코사인 파이 제로는 이렇게 주어진 코사인 파이 제로는 루트 40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달라졌다. 위치가 달라지면 또 이 값이 a 값도 달라지죠, 그죠? 달라지니까 근데 또 위치를 바꿔가지고 각각 파이 제로와 계산을 해서 이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얘를 이제 여러분 외워도 되지 않겠어요? 외우러 강요는 안 할게요. 근데 혹시 유도하라고 유도할 수 있겠죠, 그죠? 유도하기 어렵나요? 이거 요거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얘 알 수 있으면 요거를 거꾸로 생각 안 났을 때는 요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요 사이 각이 뭘까? 요 사이 각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생각하면 되고 모르면 뭐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똑같이 보면 얘를 a의 r, a의 세타, a의 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 r, ax, ar, 여러분 a 세타, a 세타, a 세타 그대로 써주면 돼요. a 세타만 써주고 a 파이면 a 파이, a 파이, a 파이 해주고 이게 옆에 ax, ay, ag로 표현할 때 얘가 ax는 요거 곱하고 ay는 요거 곱하고 ag는 요거 곱하니까 ay, ag, ax, ay, ag, ax, ay, ag 이렇거든요. 앞에 거는 r이면 r, 세타는 세타, 파이면 파이 하고 x면 x, y, g, x, y, g, x, y, g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위치가 위치가 이제 요 각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각이 오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AR 요거를 이제 책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다음에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다음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0 이렇게 해서 ax, ay, ag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a, r, a 세타, a 파이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아까 사인 세타 제로, 코사인 파이 제로, 세타 제로, 파이 제로 다 세타 제로로 해보면 여기 보면 아까 코사인 파이 제로 값 알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로 값을 알죠? 그죠? 아까 이 값을 다 압니다. 이 값을 다 아는데 이 값을 다 아니까 결국 ax, ay, ag가 아까 ax, ay, ag가 요게 y이고 ay가 x 플러스 c이고 얘가 0이니까 여러분 요 사인 세타 하면 a 세타, a 파이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 포지션 벡터를 좌표계를 바꾸는 거하고 그 포지션이 달라지면서 유니트 벡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 유니트 벡터가 다 달라지면 그 위치에서 각 유니트 벡터 표현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의 벡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를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줘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문제에 주어진 게 R 세타 파이로 주어졌다 생각해봐요. 뭐냐면 벡터가 A, R, A, 세타, A 파이로 주어졌어요. 얘를 가지고 A, X, A, Y, A, G 얘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행계식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니까 AX, AX, X 일단 배치해놓고 Y니까 AY, AY 배치해놓고 G니까 AG, AG, AG 배치해놓고 각각 AR, A 세타, A 파이, AR, A 세타, A 파이, AR, A 세타, A 파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X, AX, AX AY 요거 AY, AY, AY 요거 AG, AG, AG로 하고 여기다가 R 세타 파이잖아요. 그죠? R, A 세타, A 파이 AR, A 세타, A 파이 AR, A 세타, A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비교해 보면 요거는 여기서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얘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다 텀이 얘를 바뀌거든요. 얘 한 가지 예를 들면 AX의 AR 있죠. AX, AR은 앞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AR, AX 나왔거든요. 사인 세타 제로, 코사인 세타 파이 제로니까 얘가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또 하나 예를 보면 AX의 A 세타, AX, A 세타는 왜 나와졌어요? AX, A 세타가 나왔었거든요. 요거 코사인 세타 제로, 코사인 파이 제로죠. 얘가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AX, A 파이, AX, A 파이는 위에서 AX, A 파이 이게 있죠.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여기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니까 그냥 전치행을 그대로 뒤집어 쓰면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주어져 있으면 X, Y, Z에 대해서 그대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예제 2.2인데요. 예제 2.2인데 example 2.2가 뭐냐면 express the vector
B벡터, 이제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벡터가 R분의 10의 AR 더하기 R 코사인 세타의 A 세타 더하기 A 파이로 되어 있고, 이거를 변환할 때 in Cartesian and cylindrical coordinate 로 표현해라. 그리고 이거를 find b 벡터의 마이너스 3,4,0 그 다음에 b의 5의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 각각 벡터를 이거는 XYZ 좌표를 칼티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린드리컬로 표현하고, 얘는 실린드리컬로 되어 있으니까 칼티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걸 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칼티선하고 실린드리컬로 표현해보라 라는 거거든요. 자, 요건 한번 생각해볼래요, 한번? 여기 지금 한 10분만 쉴까요? 네, 10분만 쉽시다. 네.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한번. 예.